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왼쪽분당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IBK 기업은행 자소서 2번 문항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한번 잘 고민해 보셨나요? 그 뭐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글을 무조건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일단 구성을 하고 소재를 찾고 일단 소재에서 가지치기를 해야지 어떻게 내가 글을 작성할 건지에 대한 툴이 나오기 때문에 툴이 어느 정도 작성이 되면 자소서 작성은 솔직히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썼다 지웠다 반복하는 것들은 일정한 툴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그냥 글을 쓰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아직 1번 문항에 대해서 확인을 못하신 분들은 전 영상에서 1번 문항 확인하시고 같이 저하고 차근차근 2번 문항 지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도 2번 문항 볼 건데요. 오늘은 조금 스피드하게 할 거예요. 정말 중요한 문항은 3번 문항부터니까. 자, 보시면 2번 문항은 조직 생활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본인의 업무 추진 방식의 장단점,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이 얘기하는 본인 성향의 장단점을 사례로 들어 기술하시오라고 해서 첫 문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어느 기업이든 이러한 문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들은 지금 기업은행에서 이번에 이 문항을 본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좀 더 명확하게. 그래서 일단 뭐 문항의 의도는 크게 보면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이 문항은 철저하게 이제 좀 조직적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도 인성 부분을 다룬다. 절대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인성적 부분이 들어가야 되면 불명해요 뒷부분에. 하지만 조직 생활이나 학교 생활이라고 이렇게 딱 주었잖아요 전제를. 그러면 그 누군가와 같이 일을 할 때 본인이 업무하는 스타일이 어떤 거냐 이제 이런 거를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 이 문항을 이해할 때 그 현실에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거죠. 자, 본인이 지금 지원자가 기업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면 되게 구성원들이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내가 본인이 생각하는 업무 처리 방식이 맞을 때도 있지만 맞지 않을 때도 있어. 근데 그거 맞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떨 때는 내가 같이 내 의견을 스스로 죽이고 좀 다른 사람들과 호흡을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이제 그런 방법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조직이라는 거는 직장 생활이라는 것은 구성원 자체에서 뭔가 서로 코업을 잘 할 수 있고 협력을 잘 할 수 있는 인재인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본인이 지금 업무를 할 때 좀 팀 프로젝트나 여러분들 예전에 뭐 그런 것들을 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례들을 지금 늘 건데 그런 것들을 추진할 때 어떠한 본인만의 장점이 있냐, 단점이 있냐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를 잘해? 그리고 네가 봤을 때 업무 프로젝트를 했을 때 좀 부족한 건 뭐야? 그걸 일단 묻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상대방이 얘기하는 너의 장단점이 뭐야? 이걸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요. 타인이 보는 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껏 작성했던 자소서는 뭐예요? 내가 나를 보는 나의 장단점 썼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은 항상 지금 뭐 영업을 하게 되거나 은행 지점에 배치되면은 상대방이 내가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상대방이 나의 표정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보는 내가 중요한 거고 상대방이 읽는 나의 성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을 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상대방이 얘기하는. 그래서 그런 나의 성향의 장단점들을 지금 생각해 보시면 좋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자, 지원자야. 우리 기업은행은 특히 조직적인 협업과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야. 지원자가 앞으로 일을 매우 잘하는 것도 중요해.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넌 일만 잘하면 안 돼. 왜? 다 같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조직 내에서 지원자의 너의 역량이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지원자가 소통도 잘할 거고 뭐 책임감도 있을 거고 뭐 다 잘하겠지. 왜 자소서니까. 그렇죠? 근데 다 잘하겠지만 같이 일할 때는 지원자가 어떤 스타일인지 우리는 궁금해. 그리고 또 지원자 너 자신을 본인을 잘 알고 있는 것도 우리 상당히 중요하거든. 왜? 우리가 업무 처리하거나 뭔가 일을 할 때 뭔가 하다가 실패하고 막 짜증나고 하기 싫어지고 막 결국 그런 것들은 스스로 동기부여나 뭐 스스로의 어떤 성향, 뭐 가치관 이런 것들이 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 자신을 좀 알고 있니? 그런 것들도 좀 한번 얘기해줘. 그러니까 이거예요, 쉽게.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고 문항에 접근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작성 포인트를 보면은 2번 문항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조직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물론 인성적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례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분명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넣었을 거예요. 그 장점들을 지금 뽑으라고 한다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추진력, 책임감 뭐 이런 것들을 막 지금 생각하고 넣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만 여러분들이 여기 나열을 하면 안 된다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조직 안에서 나의 역할, 이 장점이 있는데 이 장점이 그냥 나 혼자만의 업무 추진 방식으로서 내가 독단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걸 내가 프로젝트를 1등을 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조직 안에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했을 때 그 사례, 그 다음에 업무 방식, 어떠한 접근적, 그 다음에 어떠한 태도, 이런 것들이 과정상에 묻어있는 조직적 측면의 사례를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조직 내에서 상대방이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것들이 지금 만약에 정확하게 잡히지 않는다. 그럼 오늘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한 5명한테. 솔직하게 너희들이 나를 보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야? 이렇게 물론 말하기 약간 뻘쭘할 수 있지만 이것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면접 때 그대로 또 적용이 될 수 있어요. 면접장 갔는데 본인이 타인에 대한 장점을 이러한 장점을 썼는데 이거 혹시 어떻게 본인이 쓴 건가요? 라고 했을 때 그냥 내가 생각을 작성한 사람과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물어봐서 그 피드백을 받았던 사람과는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 해보셨던 분들은 꼭 해보시고요. 자, 중요한 거는 여기에 또 이렇게 작성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쵸? 업무 성과가 엄청나게 뛰어났다. 그 다음에 책임감 있게 책임감 있게 무엇을 수행해냈다는 내 자랑.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업무적 측면에서 그 장단점을 쓰라고 했으니까 또 업무적 측면에서 내가 퍼포먼스가 낸 것만 여기에 사례를 막 계속 집어넣는 거야.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조직 생활 시에 업무 추진 방식의 장단점, 상대방이 보는 나의 성향 장단점을 그 포인트를 명확하게 짚으면서 곁다리로 이런 업무 성과나 책임감이 뒤로 들어가 주는 거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것만 강조되면 절대 안 된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고민하는 게 어떠한 분들은 또 중고 신입일 수도 있고 어떠한 분들은 지금 그냥 일반 학생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례는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례 분명히 누구나 있어요. 근데 이 사례가 써도 될까 안 될까? 그것들은 어느 누구도 판단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조직 생활에서 고등학교 때 조직 생활 얘기를 썼어. 그럼 어떠한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는 쓰면 안 된대. 왜 안 돼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내가 조직 생활에서 업무 추진했을 때 뭔가 임팩트가 있는 게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잘 풀어서 내용을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직장 생활이든 학교 생활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최근의 사례를 작성하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오면서 가장 최근의 사례가 뭔가 신뢰성이 있고 한 기억도 있고 뭔가 나이가 들면서 뭔가 변화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최근의 사례를 쓰라고 하는 거고요. 학교 생활에 있었던 것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무조건 조직적으로 무언가를 같이 하고 내가 거기서 뭘 느끼고 배웠다 그런 것들이 나오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해봐야 될 건 뭐냐면 본인의 업무 추진 방식, 즉 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지금 저랑 같이 하는 친구들은 이제 제 스타일을 알잖아요. 이건 이렇게 써라, 이건 이렇게 써라. 물론 그거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여러분들 고민을 해봐야지 이게 면접에서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고민하세요. 지금 영상을 보고요. 오늘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이 2번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구성을 할까? 어떠한 사례를 쓸까? 그리고 뭐 핸드폰 메모장에 이동하면서 여기에 적어놓은 거예요. 키워드들만. 그래서 나중에는 그 키워드들을 종합해서 그냥 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일처리에 대한 그 방식이 이제 고민이 필요한데 뭐 추진력 있다 실행력 있다 이러한 결과론적인 얘기보다 본인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가 또 적어놨죠. 장점은 여러분 너무나 많잖아요. 쓸게 추진 실행 꼼꼼한 뭐 막 이런 게 있어. 근데 소재가 중요한 건 아니다. 사례 나열만 주구장창 절대 하지 말라. 이해되셨죠?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단점인 거 같아요. 단점. 왜냐면 이 문항에서는 지금 업무 추진 방식에서의 장단점, 그 다음에 남들이 나를 봤을 때 장단점인데 아마 장점은 대부분 다 잘 쓸 거예요. 그쵸? 근데 단점을 쓰라고 한다면 굉장히 지금 고민될 거라고. 이게 나한테 내가 솔직하게 이런 거 썼을 때뭐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도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장점이 5개다? 그럼 단점은 5개가 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소서를 작성하니까 뭔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자꾸 이 단점을 내가 노출하게 된다면 내가 만약에 불합격을 하게 된다면 이 단점 때문에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단점을 여기서 묻는 거는 지원자 본인 자신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왜? 어느 누구도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단점들이 업무 추진했을 때 어떤 단점이 있는지 그럼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 타인이 보는 너의 단점은 뭔지 그럼 어떻게 지금 바뀌고 변화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주목하고요. 장점보다는 단점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조금 더 생각해보면 좋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또 한번 예를 들어드릴게요. 얘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참고만 해서 참고 이렇게 쓰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이거 할 때 좀 쉽게 예를 들어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니까요. 자 보세요. 하나의 그냥 플로우대로 한번 보세요. 자 내가 뭐 추진력이 있다고 뭐 해봅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실행하고 있는 나는 일을 추진하는 것이 내가 업무 처리에 있어서 나는 먼저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가끔 무엇인가 빠뜨리는 실수를 한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단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항상 플랜 A, B로 나누어서 이중 처리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단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왜 알고 있어? 이전에 내가 나의 강한 뭐 어떠한 추진력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는 근데 단점은 추진력을 표현하면 안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얘는 지금 추진력이라고 했지만 단점인 추진력이 아니잖아요. 뭔가 빠뜨리는 거잖아요. 그쵸? 이해되죠? 그래서 그 성격이 급하거나 하기 때문에 급한 성격으로 이 단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단점들에 대한 사례, 그 다음에 이것들을 내가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한 노력,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이 업무 처리 방식에서 지금 내가 예전에는 이러한 것들이 조금 실수 있었지만 지금은 계속 보완하고 있다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절대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이 메었어요. 자, 두 번째 예를 든다면 나는 조금 늦더라도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한다. 이거 내가 업무 추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결국 사람이 모든 일을 하기 마련이고 혼자 하는 것보다 나는 혼자 내가 뭔가를 A부터 Z까지 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면에서 많은 사람들과 다 같이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면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러한 한두 문장에서 이 사람이 가치관, 이 사람이 가진 태도 이런 것도 여러분 드러나요. 분명히 드러나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면서 맞춰가는 방식이 좋대요.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내가 일을 하는 그 다음에 조직 내에서 코업을 하는 나의 어떠한 자세, 태도 등도 여기 나온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업무 처리로 과거 기한을 어긴 경우입니다. 왜? 정말 나는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남한테 싫은 소리 하기도 싫고 막 이렇게 다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늦겠죠. 업무 처리를 빨리 하는 것보다 이제 늦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업무 처리를 과거 기한을 어긴 경험이 있다. 여러분 기한 한번 어긴 경험 있으면 뭐 큰 실수예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이런 실수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 경험에서 나는 어떤 걸 배웠고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즉 업무적 측면, 조직적 측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결과를 내세우기보다 과정에서 얻는 것들을 명확하게 드러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장점보다는 단점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단점에 대한 고민 한번 해보세요. 또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주변인들은 평소 나에 대해서 뭐가 나지 않았다는 소리를 많이 한다. 뭐가 나지 않았다는 건 둥글둥글하다는 거죠. 그쵸? 성향 자체적으로도 누구와 부딪히는 것을 싫어해. 근데 이러한 개인적 성향들이 성향으로 드러나고 타인들을 대할 때도 내가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지. 하지만 이러한 성향들로 인해서 주변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조금 더 빠르게 관계 형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례는 무슨 사례냐면 내가 되게 모든 사람들한테 편안함을 주고 관계 형성을 잘한다는 나의 장점이 있는 사례. 이해되시죠? 장점. 이게 장점이에요. 왜? 뭐가 나지 않았다. 누가 부딪히는 걸 싫어해. 그리고 이러한 나의 개인적 성향들로 인해서 타인들을 대할 때 마찬가지야. 그럼 그게 묻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게 싫으면 타인한테도 아, 저 사람도 저게 싫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배려가 몸에 배어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성향들로 인해서 뭐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편안함을 준다는 거지. 그리고 그 편안함이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더 빠르게 관계 형성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나의 장점이야. 근데 똑같은 이 내용에 있어서 이거를 단점으로도 끌고 갈 수 있다고요. 그건 뭐냐? 반면 뭐가 나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그 다음에 또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우유부단한 이야기를 또 많이 들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가 나진 않아서 굉장히 관계 형성 좋아. 하지만 이러한 나의 성향이나 이러한 태도들이 단점으로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나지 않지만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또 선택할 때 우유부단하다는 얘기 들어. 그럼 이거는 솔직히 업무 추진 방식에서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함과 모나지 않는 성격이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떠한 결정, 업무할 시에 굉장히 나는 이 부분이 힘들어. 하지만 나는 이러한 사례를 경험으로 이 사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러한 사례를 경험으로 해서 아 결정 또한 그리고 선택 또한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뭘 느꼈어. 그 계기가 이 사례에서 나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걸 내가 느껴서 일과 평소 생활을 약간 이분화시켜서 이걸 이렇게 하려고 내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내가 어떻게 개선하고 하고 있다. 라는 것으로 그냥 작성해주면 돼요. 이해되셨죠? 뭐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2번 문항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일단 천자기 때문에 500자 500자 쓰시면 돼요. 500자 500자 그쵸?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뭐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조직생활 시 본인 업무 추진 방식의 장단점을 쓸 때, 자, 조직적 측면에서 언급한다. 조직 안에서 여러분들의 역할, 업무 방식, 태도, 사고, 이런 것들이 표현되면 좋다. 그 다음에 조직 내에서 상대방이 보는 여러분들 관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장점보다 단점을 조금 더 고민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장점을 단점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아까 그 사례를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해볼 수 있다고요. 자, 두 번째.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이 얘기하는 본인 성향 장단점. 자 여기서 뭐예요? 반드시 상대방이 바라보는 나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내 관점이 아님이 드러나야 되고요. 사례 또한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좋은 점만 강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듯이 또 장점이 단점이 되는 케이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남은 시간 동안 치열하게 고민해보고 그러한 것들을 적용하는 연습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쪼록 지금 2번 문항 빠르게 한번 같이 해봤는데요. 제 얘기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생각, 사고의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무튼 우리 부지런히 한번 작성해보고요. 진짜 중요한 문항은 3번, 4번, 5번 문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이슈나 그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할지 한번 정리를 저도 주말 동안에 해보고요.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 여러분 매식경 꼭 보세요. 매식경 토대로 해서 소재를 한번 뽑아보는 연습들을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이팅 하십시다.